몇 가지 좀 제가 궁금한 걸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오늘 발표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 내부의 주민들 인터뷰에서 이제 된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언론 보도에 그동안에 안 나왔던 내용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통이나 이런 걸 완전히 국가가 이제 통제하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장사하는 거라든가 상행위 이런 모든 걸 다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 금지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작동할 수 있을까? 그게 과연 지금 거의 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이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그래서 물건 이렇게 식량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먹고 살아가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두 번째로는 임금을 10배씩 올라가 있는 임금을 직장별로 이 돈을 벌어서 지불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건 지금 과거 시장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지금 북한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이 정책이 완전히 시장을 통제하려는 정책으로 볼 수 있을까? 좀 그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들었고, 그 다음에 대중 의존도를 줄인다고 이제 그런 정책을 이렇게 취하는 걸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북한이 이 중국 상품 없이 거의 경제가 대중국 의존 경제로 봐도 무방한 지금 상황인데, 경제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중국 상품 없이 또는 중국의 물자 없이 북한 경제가 돌아갈 수 있을까? 대중 의존도를 줄인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과연 이게 실현될 수 있는 건가, 이 말이.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들었고, 또 하나 칼로리 통치도 작년에 제가 하여튼 북한은 이렇게 하고 싶을 텐데, 이렇게 해야 통제가 잘 되니까 당연히 모든 식량 배급 다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통치하면 가장 좋을 텐데, 이건 정말 희망사항에 그치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칼로리 통치를 하려고 하는 이게 맥시멈의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이런 목표가 있고, 실제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 결국 북한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어떤 이런 식의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구사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더 보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김 선생님 그다음에 오 박사님의 학생이 된 기분입니다. 아주 좀 해석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아시아프레스 제 혼자 아니고 오늘 우리 don지 같은 멤버가 3명 와 있습니다. 근데 같이 매일매일 토의를 합니다. 내외에서 온 소식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무슨 말인가? 뭘 목적인가? 이게 량간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북도에서 어떤가? 그다음 주가 조사하고 주가 질문하고 해서 3년, 4년 5간에 좀 어느 정도 외부에 어느 정도 자신 있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라는 차원에서 발표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저 오늘 시간이 잘 없어서 조금 더 추가로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었어요. 하나는 농업도 지금 많은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대요. 지난주에 함경북도에 한 보통 규모의 500명, 농장원 500명 규모의 옥수수 농장, 옥수수 주로 재배하는 그런 농장에 우리 현지 사람들이 갔는데, 역시 이모작이 좀 잘 성과가 있고, 그 다음에 농장원들의 인센티브를 주는 새로운 형태도 좀 보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비산미라는 그 이름으로 전량세대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상황 작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 근데 이거는 한 논장에서만 일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일인지 아직까지 비교 대상이 좀 적어서 발표하기가 좀 그렇다라는 것도 좀 있어요. 근데 앞에 처음 제가 스피치 시작할 때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 파트너들이 량간도, 함경북도, 그다음에 평안북도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이야기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북부 지방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남쪽은 좀 다를 가능성 충분히 있고 평양은 어떤가? 라는 것도 좀 당연히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가 보니까 조사하면서 계속 발표가 늦어질 때도 좀 많았어요. 네, 그런 속에서 또 추가로 조금 또 질문도 있어서 좀 대답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국 상품인데요. 중국 상품. 이전에는 2000년대 후반부터 중반부터 2017년경까지 전마단 시장에 평양도 그리고 지방 도시도 경공업품은 거의 중국 제품들이 장악되다시피 됐었죠. 예. 근데 지금 몇 번 우리 파트너들이 물어봅니다만 경공업품은 없어요. 없습니다. 시장에 없어요. 다만 아주 사소한, 그러니까 이건 새로 들어온 게 아니고 아직도 판매되지 못하는 부분들인지 조금 남아 있는 것 빼고는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영산점은 이건 국산품 전문 판매하는 가게들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필수품 시장은 지금 국내산이 장악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양은 잘 모르지만은 평양은 외화 산점 같은 거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잘 정보가 많지 않아서 좀 모르지만은 아마 평양도 기본적으로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그러면 평양에는 무역 일꾼들, 그러니까 외화벌이 회사, 거기서 근무해서 많은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을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그 다음에 외화벌이에 가까이면 가까울수록 타격 폭도 굉장히 강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일반 소비품은 중국산이 시장에서 잘 안 보이고요. 그리고 경공업에서 어느 정도 국산화가 실현됐는데 역시 과제는 중공업 분야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역시 외부 투자가 없으면 재생이 정말 어려운 부분일 거고요. 그리고 원자재는 계속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서 국내산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과자라든지 아니면 아이스라든지 아니면 음료수라든지 국내산 상품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다양화 됐지만은 결국은 보톨부터 그리고 라벨, 그 다음에 내부 안에 있는 여러 재료들도 중국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가지 시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통제가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이때까지 한 몇 년, 4, 5년 동안에 우리의
출시해온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 김정은 정권은 말 듣지 않는 사람, 질서를 위반하는 사람들 좀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때렸죠. 그러니까 많이 잡아갔고, 그 다음에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아주 강한 당속 강화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서 기사도 보셨겠지만은 2020 우리가 직접 파악한 것만으로 가지고도 2023년도 해산에서 3번 공개 청사를 했습니다. 8월달, 10월달, 12월달. 이거는 우리 협조자가 동원돼서 직접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근데 이걸 바로 우리가 기사화했는데 바로 전날에 아깝게도 먼저 RF가 비슷한 내용 기사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 내부 친구도 똑같은 내용 알려왔어요. 10월 달 것도 그렇고 12월 달은 우리가 조금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도쿄신문은 내부 소식통 통해서 그걸 파악을 했죠. 그러니까 중국 국경지대에서 공개 청사를 하면 정보가 새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도 이거는 용서 안 한다, 때려야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절권 통치를 강행한 부분이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분, 그러니까 소해, 동해에서 5월달 소해에서 9명, 그리고 소해에서 4분, 이분들도 거의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경부터 공개 청살이 많아졌다. 직접 보기도 하고 언제 어느 날 무슨 이유로 청살이 있었다라는 걸 좀 아주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제 코로나 그리고 경제 전체 천황, 이걸 가지고 경제가 마비되거나 혼란이 생겨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인도 위기고, 두 번째는 질서의 문란이죠. 근데 그 후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힘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섰습니다. 이거 질서 위반 용서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은 지금 우리가 통제 강화, 법적인 통제 강화 부분도 계속 좀 조사 중인데 준비를 잘 한 것 같아요. 이걸 경제 악화가 되면 사람들이 도둑질도 하지 않습니까? 돈 제품도 아마 지급도 할 거고, 간도나 남 것을 훔칠 수도 있고, 사기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탈북도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걸 사전에 예측을 해서 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칼로리 턴치가 계속 할 수가 있는가라는 거. 저도 의문이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그러니까 칼로리를 통해서 칼로리를 장악하면서 턴치한다라는 게 저희 판단은 초시기부터, 그러니까 팬데믹 생긴 후에 초시기부터 계획적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많은 희생자, 부작용이 생기면서도 유지할 자세는 계속 보입니다. 이걸 이거 개선해야 된다거나 개량해야 된다라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전체화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씩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발표에서도 언급했지만은 기업 간 격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배급이 줄 수 있는 기업, 전혀 못 주는 기업 생기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북부 지역 중심이 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회상 같은 경우는
혈관 공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광산이 있고, 그다음에 신발 공장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 공장인가 방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발 공장이 있고. 근데 거기서 비교하면, 금년 2월달이나 3월달 봄까지 뭐 전혀 좀 배급이 못 줬던 그런 기업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분노해서 이거 여기서 일 못하겠다, 나가겠다고 해서 그렇게 움직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무산광산 6월달 결국 배급이 주지 못됐습니다. 6월 초에는 조금 줬는데 결국은 옛날식 뭐라고 하는가? 량권? 그러니까 배급표를 줬습니다. 이건 없었는데 배급표를 줬답니다. 이걸 가지고 량꽃 판매소에 가면 바꿔줄 거다 해서 기업소에서 현물 신량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예정대로 잘 되고 있지 않는 기업소도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월급 10배 이상 인상한 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시아프레스에서는 쌀, 옥수수, 그 다음에 휘발유, 디젤유,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중위안 이 6가지 조사를 매주 한 번씩 합니다. 근데 이 몇 달 동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그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플레이션이라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보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름값은 국제적으로 많이 올랐고 달러 값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북한에서의 많은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은 북한 화폐의 가치가 떨어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달러 값이 올라가서 그러는지 아니면 기름값 때문인지 판단이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한 6개월 금년 초부터 6개월 동안에 수치만 보면 아주 상승세가 보입니다. 네, 이거 계속 주시하고 있죠. 근데 그만큼 북한 사람들의 수입원이 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량을 일단은 긴급 지원 성격, 그러니까 구제 성격의 식량을 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주면서 일단은 금년은 다행히도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도시 주민이 현금 수입이 많이 감소하면서 생긴 위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이 또 홍수가 나서 전국적으로 농사 수확이 안 될 경우 내년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아주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 박사님의 코멘트 그리고 지금 저희 대답을 가지고 김 선생님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요. 추측 차원에서 언급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만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산 상품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라든지 칼로리 던지라든지 통제 작동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는지라든지 그런 퀘션이 생겼습니다. 저도 퀘션인데. 네. 2009년에 화폐개혁 시장을 이제 축소시키고 이 사회주의 경제를 보온시키겠다는 시도는 실패했고 이번에 시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아마 이제 오 박사님 견해와 비슷한 생각인데요. 아마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러 번 있었으나 거의 모두 실패했거든요. 북한이 그때와 달리 지금은 매우 정교하게 하고 있으나 결국 실패할 확률이 크다고 믿고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제 노임을 인상했지만 그 인상한 노임의 금액이 평균을 보면은 실제 북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 지출의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즉 예를 들면 이제 제재 전에 북한 주민의 그 한 가구의 중위 소득이 한 50불 됐거든요. 근데 제재를 받아서 지금 아마 30불 정도 이하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30불 곱하기 1달러 8,000원 생각하면은 뭐 지금 올랐지만 달러가 그러면 이제 24만 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노임 인상한 것이 한 4만 원 정도로 보면은 옛날의 소득보다 훨씬 낮은 소득 아니겠어요? 그 옛날에는 시장 가서 24만 원 벌었는데 지금은 직장 오라고 그러는데 4만 원 준다. 근데 물가는 4만 원을 못 산다. 이건 오래 지속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딜레마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물가 수준을 강도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단속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북한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싼 가격으로 판매하면은 이제 한 달에 받는 4만 원까지 살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북한이 자급자족할 시대는 지났거든요. 아무리 그 중국으로부터 의존성을 줄인다 하더라도 이 북한 경제가 발전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그 수입품이 있어야 됩니다. 즉, 뭐 자본 장비도 마찬가지고 또 원재료 중에서 중국 제품이 필요한 것도 있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는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계 가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세계 가격으로 들어오는 코스트가 있는데 그 코스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 만들어서 판다. 이 말은 북한의 국영 기업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될 거라고 믿고 하는 것보다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되지 않을까? 혹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면 뭐 사회주의 경제를 보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정책 펴는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이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잘 몰라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북한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시장화가 되어 있는 북한 경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거라 보고 또 안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번에 그 지방공업 뭐 발전시켰다 20 곱하기 10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방공업을 발전시켜서 경공업 발전시켜서 우리 지방에도 잘 살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제 그거는 뭐 김정일 명령이니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방 경공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장이 세워지면 껍데기만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본 장비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 자본 장비는 어디서 들어오겠습니까? 중국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 자본 장비를 들어오게 되면 코스트가 있잖아요. 그죠? 또 달러가 들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월급 4만 원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자본 장비를 중국에 수입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따라서 이런 그 어떤 경제 정책의 어떤 면에서는 제약 조건이 있는 거죠. 즉, 뭐 지방공업 발전시키다는 것은 김정은이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특히 지방 사는 사람들의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지시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이걸 하는 순간에 지금 시장을 없애겠다는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사라지는 거죠. 4만 원 가지고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패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